자, 괜찮으시면 뒤에 보시면 이제 과제가 있죠. 다 풀어 오시면 됩니다. 요번 주가 조금 숙제가 많을 수 있어요. 자, 숙제 안내하고 넘어갈 건데, 잠깐만. 잠깐만요. 숙제. 이렇게 되게 울적하니. 이거 아닌데? 이거야. 잘못 열었어. 자, 요번 주 숙제부터 안내하고 갈게요. 일단 신입생은 숙제를 따로 알려드릴게요. 자, 나머지 친구들은 우리 요거 3개 남았죠? 물론 3개 안 남은 친구들도 많지만 자, 3개가 남았을 겁니다. 공식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다음 주까지, 즉 요게 숙제예요, 숙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전에 받으신 2월 4주 과제 노트 있죠? 요거 신입생은 요거 푸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친구들도 2월 4주차 과제 노트 푸시고 아마 59문제 요 정도일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3개 미니 모의고사인데 17문제씩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략 110문제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얘네가 앞에 풀었던 문제도 약간 겹치고 난이도가 그렇게 앞에 비해서 어렵지는 않아요. 생각보다는 어렵게 가지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이. 자, 그래서 이렇게 기존 친구들은 이렇게 숙제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고요. 오늘 대략 9회까지 질문, 9회, 10회까지 질문하고 마무리할 건데 일단 틀린 문제들을 보니까 앞에 반들, 주말 반반하고 좀 다른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약간 중구난방 틀린 것들도 있어서 일단 대표적인 거 한 3개 정도, 비문학 지문 중심으로 3개 정도로 보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앞부분도 그렇고 자, 이 뒷부분은 다음 주에 공식적인 과제풀이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숙제해서 제출하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이 뒤에 뭐 11회부터 15회까지는 어떻게 해요? 자, 얘네들은 여러분이 2주에 걸쳐서 개별적으로 좀 마무리한 다음에 오답한 다음에 개별 질문을 받을게요. 얘네들 아마 뒤쪽으로 갈수록 거의 질문이 없을 거예요. 질문이 가장 많은 게 여기 8회까지. 얘가 질문이 많고 뒤쪽은 거의 질문이 없을 텐데 의외로 극스필 여기에서 좀 틀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거의 다 맞은 친구가 있고 뭐 절반 틀린 친구가 있어서 일단은 이제 오늘 하지 못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요번 주 다음 주에 좀 질문을 하러 오셨으면 좋겠고 요번 주는 언제 가능하냐면 오늘은 이미 지났으니까 오늘 조금 남아서 질문하고 가셔도 돼요. 자, 드디어 제가 요번 주에 쉽니다. 그래서 화수는 제가 좀 쉴게요. 미라클이 너무 고됐어. 근데 약간 보람은 있는데 여름은 한 달이어서 애들이 할만했는데 겨울은 2달이니까 다들 약간 지친 것 같은데 네, 보람을 느끼며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목금으로 갈게요. 요번 주 목금에서 한 2시 반? 3시? 10시 사이 자, 요때 질문을 받고요. 이 다음 주는 여러분 되는 요일, 뭐 수업보다 미리 조금 일찍 와서 질문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일단 주말은 수업이 많아서 조금 힘들 것 같고 만약에 주말에 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8시 이후, 밤 8시 이후. 그때 제가 아마 1시간 반 정도 공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 일요일 8시 이후, 8시 한 10분? 네. 자, 요 이후부터 10시 사이. 이건 당연히 여러분 저녁입니다. 아침은 수업이 있고. 그래서 요번 주는 이렇게 질문을 받고요. 그 다음 주는 다시 요일을 여러분 정해 볼게요. 아셨죠? 그래서 최대한 뭐 다는 아니더라도 나는 이미 여기서 누적된 질문이 조금 있다 하는 친구들은 먼저 약속을 잡고 하세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리고 숙제가 조금 많이 안 된 친구들은 와서도 푸셔도 돼요. 강제적으로 지금 주말반 친구들은 너무 많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와서 지금 풀라고 했고, 2반도 지금 한 명이 있어요. 네. 그럼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문제 좀 풀어서 나머지 부분들은 개별 질문하자. 사실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2주 안에 이거를, 원래는 요번 주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못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앞으로 2주 안에 마무리를 하셔야 3월에 본격적으로 EBS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그것만으로 이제 100문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요거를 힘드시더라도 좀 2주 안에, 그러니까 3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조금 마무리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그 EBS 진도 나가면서 중간에 모의고사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거든요. 3월 모평선에. 그러니까 조금 마무리하시고 나는 너무 많이 안 풀어져 있다. 지금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 중에서 조금 풀만한 거 혹은 개인의 수준에 맞춰서 너무 어려운 건 빼드릴 테니까요. 그걸 조금 보고 풀어주세요. 그럼 숙제는 괜찮으시죠? 네. 자, 혹시라도 지금 숙제가 밀려 있는 친구들은 이 뒤쪽보다는 이 앞쪽을 풀어주는 걸 권장합니다. 아셨죠? 이 뒤쪽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쉬운 애들이어서 앞쪽을 더 풀어주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요번 주 숙제할 때 앞에가 많이 안 풀어져 있는 친구들은. 까지 괜찮아요? 네. 혹시 여기까지 과제 질문, 신입생 제외 괜찮나요? 선영이는 2월 4주차 과제랑 2월 3주차 과제 EBS만 줄 거예요. 근데 이 교재를 나는 풀어보고 싶다 라고 하면 드릴게요. 근데 얘가 두께가 막 이만큼이야. 그래서 지금 이걸 시도하기에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오늘 수업할 부분만 복사를 해줬거든요. 근데 살짝 옆에 경민이 거 보고 어차피 다 기출문제예요.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드릴게요. 부담스러울까 봐 안 준 거거든요. 이만큼이어서. 자, 그러면 괜찮으시면 우리 먼저 EBS 과제풀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월 3주차 과제 꺼내주세요. 2월 3주차.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거 핑크. 받으셨죠? 네. 자, 핑크 교재 한번 봐주시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질문이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조금, 네. 자, 복습도 할 겸, 자, 그리고 좀 잘 모르는 것들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과제 다 있으시죠? 네. 자, 여기 뒤에 넘어가시면 1번 문제로 잠깐 갈게요. 자, 뒤로 넘어가시면 1번 문제, 1일차 1번 문제 가도록 하겠고요. 시를 잠깐 보세요. 시를 잠깐 보시면 짧게 시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선영이는 앞쪽에 분석 노트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잠깐 보세요. 여러분 이 시는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 이육사의 노정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육사의 시와는 다르다라는 얘기였죠. 보통의 이육사의 시가 부정적인 어떤 현실, 일제강점기에 저항하는 의지를 노래한 게 주된 내용이었다면 그래서 일본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저항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게 주된 시였다면 이 시는 뭐냐? 자신의 고달픈 삶, 힘들었던 삶을 드러내는 게 주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작품들처럼 의지가 드러나지는 않았다라는 거. 그걸 조금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었을 때 자신의 삶을 어떤 지금 배로 비유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 그래서 자신이 굉장히 지금 어떤 힘들었던 그러니까 이육사의 어떤 운동 그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했던 그 삶을 그대로 녹아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신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내 목숨이 마치 깨어진 뱃조각 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위태롭잖아요. 자,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시면 서해를 밀항하는 배 같아. 그러니까 몰래 어디론가 도망가는, 즉 어떤 평생 독립운동하면서 쫓겨다녔던 이 사람의 삶을 드러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소금의 절곡, 조수의 부풀곡, 자, 항상 흐릿한 밤속을 살아왔어요. 근데 그 밤속에서 암초에 걸릴 수 있겠죠. 지금 나의 삶을 배로 표현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암초에 걸렸다는 거는 얘가 시련과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시련과 고난을 벗어나면 또 다른 시련과 고난으로 계속 싸워야 됐다는 거죠. 이 사람의 삶을 지금 비유적이고 상징적으로 드러내 준 거예요. 이렇게 고달픈 삶을 살았어. 자, 그래서 나는 전설에서 읽어본 산호도라든가 남십사정 같은 어떤 이러한 어떤 희망, 이상적인 거, 희망, 어떤 이상, 자, 이런 것들을 찾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힘들고 지친. 자, 그럼 여기까지는 조금 상징적이어서 여러분들이 몰랐다면, 네, 찾아줬니? 상관없어. 네네네. 네. 그랬다면, 여러분 이 시를 한번, 요 부분 보시면,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건 명시적이잖아요. 이 나머지를 몰라도. 그 다음 밑에 내려오시면, 자, 나는 쫓기고 지친 몸이었어. 라고 써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죠? 화자의 상황이 되게 부정적이었구나. 자, 근데 그렇게 지치고 쫓긴 그런 몸으로 그리운 지평선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긍정, 부정? 긍정이 되는 거죠. 그런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기어오르면, 자, 어떤 희망을 향해 기어오르면, 이런 얘기죠. 시궁치는 열대 식물처럼 내 발목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시궁치가 바로 뭐겠어요? 나의 부정적인 현실이 나의 발목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되게 암울하고 우울하지 않아요? 자, 내가 어떤 희망도, 꿈도, 그런 것도 되게 꿈꾸기 힘든 굉장히 부정적인 현실을 겪고 있고,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희망의 한 발자국 다가서면 이 부정적 현실이 나를 다시 붙잡아 내렸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 현실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다. 시대적 배경 일제강점기를 준다면 계속해서 일제의 탄압을 받았고, 내가 독립을 향해서 한 발자국 다가서면 이 부정적인 현실이 나를 독립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붙잡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 나를 이렇게 표현해 주죠. 여기 나왔던 것처럼 깨어진 뱃조각이라든가 포범이라든가 밀항하는 점크라든가 아니면은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라든가 다 사가 빠진 소라 껍데기에 붙어왔다라든가 이런 표현들은 다 뭐예요? 지금 화자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 우리 수업했던 겁니다. 자, 화자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그럼 이 화자를 표현하는 게 긍정적이지 않고 그다음 두 번째 주체적이라기보다는 이런 상황에 쫓기고 상황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존재처럼 표현해줬죠. 자, 그리고 나서 뭐야? 먼 항구의 노정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자, 자신을 마치 뭐예요? 그 먼 항해길에 나선 배처럼 표현해주고 그 왔던 길을 그 노정이라는 게 어떤 여행 경로잖아요. 그 뱃길을 돌아본다라는 거는 결국 화자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잖아요. 아, 이 시가 아까 질투는 나의 힘하고 비슷하구나. 화자가 자신의 삶을 지금 물론 미래는 아니죠. 이거는 현재 자신의 그 과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성찰해 봤더니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다는 청춘이라고 하는데 나는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게 그리고 어떤 희망과 그 다음에 꿈도 꾸기 힘들 정도의 부정적인 현실을 살아왔구나.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명시적인 부분도 있지만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렵다라는 거. 잠깐 괜찮나요? 자, 일단 설명하기 전에 전반적인 내용들을 내용만 한번 훑어봤고요. 그러면 나머지들 보세요. 아마 질문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설명해 드린 거는 일단 이 시는 여러분이 기본적인 이런 4번 같은 문제 2번이라든가 4번 같이 시어의 의미 자 또는 지금 2번처럼 이렇게 이 화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작가죠. 작가의 어떤 삶을 드러내주고 그거와 관계해서 감상하거나 시어를 해석하는 문제가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시를 봐드렸고요. 요걸 바탕으로 했었을 때 1번부터 9번까지 혹시 질문이 많지 않더라고요. 다른 반들도. 괜찮으시면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다른 질문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시를 읽어드렸던 거예요. 자, 혹시 14번까지 질문. 숙제를 안 보내준 친구들은 제가 아까 빠르게 보긴 했는데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조금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동민이 괜찮니? 자, 그럼 장수산으로 갈게요. 자, 1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수산 같은 경우는 15번 어딨지? 여기죠.
자, 저번 주에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러분이 그 저번 주에 긴 내용을 짧게 요약한다면 지금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자,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앞부분은 뭐냐? 선경의 부분이에요. 바로 뭐냐? 장수산의 모습 또는 장수산의 성격을 제시해주는 선경의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은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는 후정의 부분이에요. 아, 괜찮아요?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서 장수상의 성격이 뭐였어요? 고요하다라는 거였죠. 아주 뼈에 저리도록. 자, 요거 틀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럼 보세요. 우리가 왜 추위가 뼈에 사무치다, 뼈에 저리다, 고요함이 뼈에 저리다. 그럼 뼛속 깊숙이 침투하는 거죠. 그럼 얘는 무슨 심상이에요? 촉각. 네. 요거 문제 풀다 보니까 틀린 친구들이 있어서 요거 한번 일단 체크해 드리고요. 자, 일단 장수산의 어떤 지금 포인트는 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눈과 밤이 조이, 종이보다 희구나. 자, 그리고 지금 거의 보름달, 그쵸? 이 보름달이 환하게 뜨고 있어요. 따라서 고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희다. 희다. 그럼 어떤 이미지냐면 깨끗함이죠. 괜찮아요? 고요하고 깨끗하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어떤 존재가 나와요? 우쩔중이라는 존재가 나오죠. 근데 우쩔중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장기를 뒀는데 6판을 줬는데 그 6판을 모두 졌음에도 불구하고 웃고 가는 사람이에요. 또라이가 아니라. 자,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기고 지는 것에 관심이 없죠? 자, 그래서 어떤 세속적인 그런 승패에 연연하지 않는, 자, 우리가 그것을 탈속적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기겠다라는 욕심이 없어요. 자, 욕심이 없다. 어려운 말로 한자어로 무욕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런 이 우쩔중은 장수산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정리된 장수산의 가장 큰 특징, 고요하다, 탈속적이다, 무욕이다. 아, 괜찮아요? 자, 요거. 자, 그럼 화자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화자는 시름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름이 있는데 그 시름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견디겠다라고 말하는 게 포인트죠. 어디에서? 장수산 속에서. 자, 슬픔도 꿈도 없이 어떤 이런 세속적인 이런 감정이 없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아, 괜찮아요? 거기서 벗어나서 장수산 속에서 이 시름을 견디겠다. 어떻게? 장수산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으면서 견디겠다. 자, 이 화자의 시름은 여러분 정지용은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던 작가죠. 자,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넣어준다면 자, 얘가 갖고 있는 시름은 시대적인 어떤 걱정과 번뇌가 되겠죠. 따라서 속세에서 벗어나서 그러면 속세에 연연하지 않으면 이런 시름이 사라지겠죠. 네. 자,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어떤 내적인 평정심, 고요함을 가지고 이런 시름을 견뎌내겠다. 자, 끝. 장수산을 본받으면서 시름을 이겨내겠다. 끝. 괜찮아요? 자, 겨울은 시대적 배경을 넣어준다면 얘가 정말 리얼 그냥 계절적 배경일 수도 있겠지만 일제강점기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 정도. 괜찮나요? 네. 잠깐 여기 이렇게 리뷰를 했고요. 15번부터 혹시 질문, 15번부터 17번 질문. 자, 여기 혹시 선정후정을 모를까 봐 지금 설명해 드렸고요. 음성 상징어를 못 찾은 친구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수업 시간에도 음성 상징어 했잖아요. 요런 게 음성 상징어죠. 메아리 미안해요. 메아리 소리가 쩌르릉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의상어, 즉 음성 상징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색채 이미지 괜찮을 것 같고요. 예스러운 문체 이런 거잖아요. 하이, 하이 할 때 그 하이가 아니라고 했죠? 뭐뭐 할 것도 같구나 이런 거. 자, 줍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자, 동양적 어떤 우리나라 어떤 그런 전통적인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 동양적인 분위기라고 했을 때 예스러운 문체를 통해서 동양적인 분위기도 될 수 있지만 우리 동양적인 이미지가 조금 더 이게 약간 정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여백의 미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이미지로도 같이 사실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이런 우절 중 약간 신비스럽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어떤 동양의 분위기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답은 5번이었고요. 자, 나머지 혹시 15, 16, 17에서 질문. 괜찮아요? 아람이 괜찮니? 지훈이 괜찮니? 네. 자, 그러면 18번부터 22번 혹시 질문. 점층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여러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나머지 괜찮으시면 뒤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거의 다 시의 내용에 대한 문제들이 되겠죠. 자, 23, 24에서 혹시 질문. 어디선가 확 틀린 데가 있었는데? 여기 이거지. 자, 요거 한번 보세요. 23, 24 잠깐 볼게요. 이게 다른 반도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이 있는데 요게 가시를 잘 이해를 못해서 틀린 친구들도 있고 뭐 나에서 놓친 친구들도 있어서 요거는 시를 한번 볼 건데 잠깐 보세요.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로 접근을 해볼게요. 23번 잠깐 보세요. 23번 나시를 봅시다. 자, 나시에서 의인법이 있어요. 자, 시를 한번 쭉 보세요. 장수산 시를 천천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장수산이라는 시에서 의인법을 찾을 수 있나요? 아까 의인법 찾는 법 얘기했잖아요. 그쵸? 자, 혜성아 의인법이 있을까 없을까 나에서? 너 이거 맞췄잖아. 그쵸? 네. 의인법이 있어요 없어요? 나에서? 이게 의인법이죠? 자, 지윤이 의인법이 나에 있어요. 지금 나로 찾는 거예요. 나로. 의인법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어? 혹시 맵새도 울지 않아 이거? 어? 그럼 봐봐. 새가 귀뚜라미를 보세요. 여러분. 귀뚜라미. 예를 들어 귀뚜라미가 운다. 얘가 슬퍼서 울 수도 있지만 배고파서 울 수도 있잖아요. 귀뚜라미를 운다라는 표현 말고 귀뚜라미가 소리 내는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나요? 없죠. 예를 들어 새는 지저귀다라는 표현이 되긴 해요. 그쵸? 근데 귀뚜라미 같은 존재는 운다라는 표현을 했었을 때 다른 말로 소리 내는 거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할 건 뭐냐면 운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엉엉 운다의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맥상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자, 여기 다람쥐도 쫓지 않고 산새도 울지 않는다는 건 지금 여기서는 고요하다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소리도 나지 않는다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할 건 운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조건 감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지적인다의 의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얘는 의인법이 없어요, 사실.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지워갈 수 있는데 자, 나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넘어가셔도 돼요. 자, 만약 이걸 못 찾으셨으면 답이 이제 헷갈리겠죠. 자, 색채 대비. 여러분, 나에 보시면 색채 대비가 있나요, 없나요? 일단 색깔을 찾아보세요. 흰색 있어요. 그럼 얘랑 대비되는 거 뭐가 있죠? 자, 얘도 몰라. 없어요. 자, 근데 모르는 사람 역시 물음표. 자, 개인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상황으로 확대했다.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확대했다라는 걸 알려면 시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거나 이런 문제일 경우에는 아니면 보기가 있거나 근데 지금 보기가 없으니까 명시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내가 시름을 견디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단 확실하게 안 되죠. 나를 봤을 때. 괜찮아요? 자, 그 다음 감각적 이미지 이거 웬만하면 제가 안 틀린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자, 여러분 모든 지금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만약에 얘가 주제를 드러낸다.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얘네들은 무조건 맞아요. 근데 얘는 한번 살펴보시긴 해야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감각적 이미지라고 했을 때 뭐 쩌르륵 이런 청각 있잖아요. 청각. 근데 실제로 쩌르릉 소리가 울린다라는 거는 그 정도로 이 장수산이 고요하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였죠. 그렇죠? 큰 나무가 쓰러진다면
쩌르릉 소리가 들릴 것도 같구나 라는 이런 청각적인 이미지라든가 자 아니면 우리 아까 흰 눈이라는 시각적인 이미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뭐예요? 속세랑 단절된 어떤 그런 깨끗한 탈속적인 공간이자 고요한 공간을 드러낸다 라고 가는 지금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5번 보시면 영탄적 표현이 어딨죠? 영탄적 어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민하는 순간 잘못됐다고 생각해야 돼. 왜? 느낌표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 일단 종이보다 희구녀, 희구나 라는 영탄적 종결 어미로 찾아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 일단 감탄 그 뭐죠? 이 느낌표 오가 있고 오라는 감탄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희구나를 희구나 라는 영탄적 종결 어미를 못 찾아도 얘네 둘을 봤을 때 영탄적 어조는 맞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요거. 오늘 영탄적 어조까지는 안 할게요. 네. 많이 했으니까 얘는 그만하자. 자, 그러면 요거는 대상에서 받은 느낌, 이 장수산에서 지금 받은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럼 얘는 맞네요. 가는 맞네. 그럼 여러분이 적어도 모르겠는데 라고 해도 3번 확실하게 지웠고 4번, 5번은 맞구나.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 이 상태로 24번을 갑니다. 24번 보세요. 장수산이잖아요. 장수산. 장수산은 화자가 위치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니은은 외부 세계와 단절돼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속세와 단절, 탈속적이라는 말 자체가 속세를 벗어난 속세와 단절된. 자,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죠? 이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자, 여기 좀 고민해 봅시다. 화자의 태도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왜요? 맞아요. 왜요? 그렇지. 얘는 지금 현재 씨름과 번뇌에 시달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어떻게 하겠다고 했죠? 그것을 견디셔. 자,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음료수가 일단 하나씩 주고 싶어요. 견디셔. 이렇게. 자, 그럼 보시면 견디겠다라고 하잖아요. 되게 힘들어 했는데 이 시름과 번뇌를 장수산을 보면서 내가 견디겠다, 이겨내겠다, 이겨내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화자의 태도의 변화를 지금 유발하고 있다. 괜찮고요. 뭐 요거는 여러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달박. 자, 이 달이 뜬 그 밤. 그래서 고요하고 아까 하얀색의 이미지 이런 걸 통해서 공간의 속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더라. 자, 그럼 얘는 맞네. A씨 뭐야? 판단할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가로 갑니다. 자, C를 볼게요. 자, 얘 몰라. 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떡하라고? 그냥 읽으세요. 어떻게? 제목부터 보세요. 왜? 보기가 없죠. 보기가 없으면 무조건 제목부터 보세요. 광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광장. 확 트인 광장. 자, 그러면 1년부터 볼게요. 자, 비인 방에 홀로, 대낮에, 채경, 어휘풀이 있죠? 거울을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여기까지 봤어? 2형까지 갑시다. 슬픈 도시에 일몰이 오고 청동 비둘기가 바람이 부는 날은 구구 울었다. 잠깐 스톱. 자, 여러분들이 시를 읽을 때 시 공간적 배경이 나오면 체크. 자, 지금 화자는 어디 있죠? 그럼 아직 2개밖에 안 읽었어요. 2형밖에 안 읽었어요. 자, 찾아라 미션. 화자는 어디 있죠? 방에 있어요. 지금 시간은 언제죠? 대낮. 시공간은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럼 화자는 지금 방에 혼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해가 지고 있잖아요. 까지 괜찮아요? 색깔 좀 바꿔볼게요. 이 시간적은. 그럼 시간이 변하고 있네요. 그럼 질문. 자, 지금 화자는 방에 있고요. 대낮에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저녁이 된 거죠. 화자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뭐죠? 정서. 명시적인 걸 보세요. 화자, 그치, 외로워. 어떻게 알았죠? 외롭다고 안 써 있는데?
그렇지. 자, 7편 잠깐 보세요. 비어있다. 혼자다. 여기에서 유발되는 것은 얘의 어떤 쓸쓸함, 고독함이에요. 아, 화자는 현재 고독하구나. 그리고 슬프죠. 슬프구나. 아, 괜찮아요? 그냥 그것만 보세요. 뭐 어쩌라는 거야? 나는 모르겠는데 넘어가세요. 얇은 베옷에 바람이 차다. 이상하지 않나? 이게 방에 있는데. 자, 얇은 베옷에 바람이 차다. 마음 한구석에 벌레가 운다. 황혼을 쫓아서. 자, 지금 보세요. 다시 황혼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의 경과는 있는 거예요. 낮에서 저녁으로 시간은 바뀌었고요. 자, 황혼을 쫓아서 내 거리에 다름질 치다. 가. 광장에 섰대요. 자, 화자는 아까 어디 있었죠? 방에 있었죠. 지금은 어디죠? 저녁에? 광장에 있어요. 왜 방에 있다가 광장에 나왔을까요? 모르지. 그럼 모르죠. 자, 여기서 그걸 왜 그런지 찾아낸다. 그냥 학원을 그만둬도 돼. 그냥 혼자 해도 돼. 되게 잘 읽어내. 자, 동민이 그만둘 것인가? 자, 왜 나왔죠? 아는 사람. 되게 잘 읽는 거야. 이 실 내가 안 배웠는데 이 화자가 방에서 나와서 왜 광장에 섰는지를 이해한 사람은 되게 잘 읽는 거예요. 천재인걸? 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럼 그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아 화자가 되게 외롭고 지금 슬펐어. 자 방에 있다가 광장에 나왔네. 아직 괜찮으시죠? 자 그 상태로 보세요. 자 여기서까지 보세요. 자 만약에 이제 나에서 의문을 품었다면 바람이 부는 날 구구 울었다고. 자 그럼 보세요. 얘는 똑같이 구구 울었다지만 얘는 되죠? 의인화가. 이런 거야? 얘는 되죠? 얘는 왜 되죠? 무슨 차이가 있지? 여러분 지금 화자의 정서를 우리가 찾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찾은 거야. 고독하고 슬프잖아요. 내가 슬프니까 얘가 구구 울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의인법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에서 물음표를 갖다면 당연히 1번이 헷갈린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셨으면. 근데 가의 의인법과 나의 의인법이 쓰이지 않은 것은 어디 갔니? 여기죠? 화자의 정서 때문인 거예요. 앞에서는 화자가 슬펐기 때문에 울었다라는 표현이 쓴 순간 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울었다의 느낌으로 갈 수 있다고요. 근데 얘는 화자가 슬프다라는 거는 나오진 않잖아요. 심지어 여기에 슬픔도 꿈도 없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새소리가 들리지 않는 뒤에까지 연결시켜 보시면 아 고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진 단어인 거예요. 어렵죠? 이런 것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비유법을 했을 때 직유법이 쓰였어 라고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아요. 실제 수능에서는. 근데 의인법은 건드려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인법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빈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얘는 판단해 보자.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가에는 있지만 나에는 없더라. 이 이야기인 거예요. 틀린 사람들. 자 일단 색채 대비. 일단 가에서 여러분 색채 대비를 한번 보세요. 있나요? 자, 솔빈아, 가에 색채 대비가 있니? 일단 색깔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 색채 대비 없죠? 네. 여러분 대답을 빨리 해주시면 빠른 귀가랑 연결되는 거 아시죠? 네. 자, 지금 보시면 색채 대비가 없어요. 가도 없고 나도 없어요. 얘는 둘 다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까 나에서 고민을 했잖아. 근데 여기서 멈칫하지 마시고 고민하는 순간 이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가를 갖고 판단하면 돼. 자, 근데 가에서는 없다라고 느껴지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거 아니고, 그치? 자, 그 다음에 감각적 이미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웬만하면 시각은 다 있다니까요. 그쵸? 일몰이 오고. 그 다음에 이연 보시면 구구 울었다. 청각. 있잖아요. 그럼 어떤 분위기? 아까 슬픈 분위기. 비인방. 쓸쓸한 분위기. 이런 거. 해가 지고 있다. 쓸쓸한 분위기. 자, 그럼 되잖아요. 얘는 되네. 답 4번.
자, 영탄저 5조. 여러분 종교로움이 보세요. 앉다, 울었다, 그 다음에 운다, 서다. 그냥 평소형이죠. 감탄형 종교로움이가 없어요. 감탄사도 없고 느낌표도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가에만 해당되니까 답은 4번이겠죠. 그러니까 헷갈린다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 1번하고 4번이 가시는 게 맞고, 만약에 나에서 여러분이 응? 라고 했다면 얘로 가셔야 돼. 얘가 더 확실해요. 자,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고 24번 갈게요. 자, 광장은 일단 화자가 위치하고 있죠. 왜? 얘는 방에서 광장으로 이동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세계와 단절돼 있다. 여러분 광장을 떠올려 보시면 광장은 오픈의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달리가 되겠죠. 자,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러분 그 긍정적으로 인식하기에는 자, 여기 지금 보세요. 바람이 차고 여전히 지금 벌레가 운다라고 했을 때 얘의 어떤 이 슬픈 정서, 외로운 정서가 극복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까지 몰라도 약간 부정적인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모자도 없이 나왔잖아요. 준비되지 않은 듯한 그런 상황들. 자, 그래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만약에 잘 모르시면 남겨두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태도 변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에서는 여전히 얘가 어떤 느낌인 거예요? 앞에서 청동 비둘기가 구구 울었고 뒤에서 벌레가 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슬프다라는 감정 또는 외롭다는 감정 자체가 변했어요. 그 변했음을 알려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달리가 맞는 말이고, 시간적 배경은 뭐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짧게만 가볼게요. 얘가 왜 방에서 광장으로 나왔느냐? 얘가 방이 어땠어요? 고독하고 슬펐잖아요. 이 고독함을 벗어나려고 광장에 온 거예요. 벗어나려고 광장에 나온 거야. 심지어 여러분 지금 도시잖아요, 도시. 도시 문명이 주는 소외 이미지가 있겠죠? 여전히 쓸쓸함. 자, 그걸 벗어나려고 얘가 광장에 왔는데, 얘가 광장에 도착했을 때 어떤 차림이냐면 얇은 베옷의 상태고요. 모자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제대로 뭐야? 준비되지 못한 채 광장에 나온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갖고 있는 슬픔이나 외로움이 자, 그걸 극복하려고 나왔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채 광장에 섰기 때문에 이 외로움과 슬픔은 극복되지 못한 거예요. 자, 요걸 시대적 배경이랑 연결시켜 준다면 김광균이라는 작가는 모더니즘 작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 시에서는 약간 감각적인 시어들이 많이 쓰이고 그래서 심상 같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근대 문명에 대한 시를 많이 썼어요.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식인이 이런 어떤 근대 문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근대 문명을 맞이하는 모습이다라고 여러분 이 작가의 삶을 고려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더라. 모더니즘 경향을 여러분 수용을 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더라. 근데 뭐 거기까지 물어보지 않죠. 보기가 없기 때문에. 다시 괜찮나요? 자, 그럼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정도 말고는 뒤에는 뭐 딱히 제가 할 만한 건 없는데 자, 혹시 뒤에 25번부터 30번까지 혹시 질문? 질문 괜찮나요? 네, 28번. 음, 어디? 아,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음, 써야 하리. 우리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 다음에 우련 불거라. 우련 이런 단어. 우련. 그 다음에 하노니 이런 것들이 있죠. 아, 괜찮아요? 음. 자, 그래서 꺼야 하리, 뭐 우련 불거라, 저하노니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28번에 예스런 말투. 나머지 괜찮나요? 자, 현대소설에서 만세전 볼게요. 요거는 뭐 다른 바는 질문이 없었고 근데 이 장면들이 여러분 풀어보시면 소설은 어차피 그러니까 내신은 똑같이 나오겠지만 수능은 똑같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운다기보다는 이 장면에서 어떤 인물이 있고 어떤 갈등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인물 간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가장 기본 판단하시고 그 상태에서 인물의 심리, 생각, 좀 더 나아가면 소재, 배경, 시점 요게 그냥 기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내용 자체가 막 어렵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31번부터 37번까지 볼 건데 37번은 선택지가 빠졌어요. 37번은 빼고 푸시면 되고 자 39번까지 혹시 질문 괜찮나요? 네, 37번까지 질문. 자, 괜찮으시면 뒤로 넘어가시면 뒤로 한번 넘어갈까요? 뒤로 넘어가시면 요 장면 잠깐만 볼까요? 우리 45번 있는 지문. 자, 문제상으로 45번이 있던 이 지문 있잖아요. 요 지문 잠깐만 볼게요. 그 EBS 지문에서 지금 이 펴드린 이 지문 있죠? 이 앞부분, 중략 앞부분의 지문은 같아요. 그리고 뒷부분은 EBS에 어떤 게 실려 있냐면 이제 아내가 죽고 나서 얘가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그 자기가 일본에서 알고 지냈던 그 카페 여급, 즉 정자한테 편지를 받고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동경으로 떠나면서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EBS의 끝의 장면은 뭐냐면 그 답장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 답장에서 그 카페 여급의 앞날을 응원하면서 동시에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조선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거기는 디테일한 해석보다는 여러분이 앞뒤 문맥을 보고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 잠깐만 앞에 보고 갈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나와 갓장사의 둘의 어떤 대화가 나와 있고요. 여기서 대화에서 그 5번째 줄 잠깐 보세요. 머리를 깎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장면만 조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가 왜 머리를 안 깎냐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랬더니 이 갓장수가 뭐라고 하냐면 촌에서 머리를 깎으려면 더 나쁘고 돈도 더 든다. 자, 그리고 머리를 깎으면 형장내들 모양으로 내지어를 할 줄 알고 여러분 내지는요. 식민지 본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일제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내지는 일본이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럼 내가 겉모습을 머리를 깎고 어떤 근대식, 신식의 모습을 하면 사람들이 아, 제가 조금 공부도 했고 일본말도 할 줄 아는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시체 학문이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체가 아니라 요즘의 학문, 즉 근대식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머리만 깎고, 즉 겉모습만 신식의 모습을 하고 여기서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색깔 좀 바꿔드릴까요? 좀 잘 안 보이니까. 자, 겉모습만 신식 또는 근대의 어떤 근대적인 모습을 하고 있고 일본 사람을 만나도 말을 제대로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면 관청에 가든지 순사를 가든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일본말을 썼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겉모습이 신식 모습이니까 사람들은 얘가 좀 배웠고 그리고 일본말도 할 줄 알겠지 라고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실제로 일본말을 할 줄 몰라. 요즘에 학문을 배운 적이 없어. 자, 그래서 일본말도 못하고 그리고 어떤 일 처리도 떠듬떠듬하면 사람들이 더 화를 낸다는 거야. 왜냐면 기대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성가실 때가 많더라. 근데 내가 이렇게 망건을 쓰고 있으면 여러분 망건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근대식, 신식, 즉 얘가 근대식의 옷차림이라면 얘는 약간 봉건적인 그 과거 막 여기 상투 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 그 일본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보라는 거는 조선인을 낮춰서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비하하고 모욕하는 표현인 거예요. 아유, 저렇게 시대에 뒤떨어지고 하면서 막 약간 비한다는 거예요. 에이, 조생진. 자, 이렇게.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비하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게 없어. 오히려 낮춰서 보기 때문에 잘못하는 게 있어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 준다는 거예요. 왜? 무식한 조생진. 하고 넘어가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갓장수는 괜히 내가 신식 차림을 해서 사람들한테 구박받고 그 다음에 때로는 맞기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약간의 모욕을 받아도 자 그들에게 맞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게 더 좋더라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얘가 뭐라고 하냐 밑에 쭉 내려가시면 자, 이렇게 말하죠. 나는 걸자의 말이 여러분 걸자라는 거는 제3자를 말하는 거예요. 즉, 그녀라는 3인칭의 대상을 지칭하는 말인데 자, 여기서는 3인칭의 대상인 거예요. 자, 여기서는 가짱수를 의미합니다. 자, 나는 그의 말이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나는 그의 말이, 가짱수의 말이 일리가 있다. 그래. 겉모습만 신식이고 일본말을 못하면 엄청 더 무시당하고 더 뭐라고 하겠지 하고 보세요. 동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물, 이 지식인이라는 인물이 이 같은 조선인인 이 가짱수의 말에 동정을 한다. 즉 같은 민족으로서 이해를 하니까 연민의 감정이 있는 건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소설의 특이한 점이 뭐라고 했죠? 조선인들에 대한 연민만 있는 게 아니라 비판의 정신도 있다는 걸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연민이에요, 연민. 자,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자, 얘가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갓장수가 자, 이렇게 막 천대는 받을 때뿐이지만 만약에 내가 머리를 깎고 모자를 쓰고 지팡이나 짚고 그렇게 다녀보면 가는 데마다 시달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뺨도 얻어맞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오히려 더 나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냥 약간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더라도 이렇게 저도 맞을 일이 없는 이런 옷차림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대화에 대해서 나가 자신의 생각을 써주는 거예요. 자, 천대를 받아도 얻어맞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자, 겉으로 웃는 얼굴을 띠면 당장의 급한 욕은 면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세요. 공포, 경계, 미봉, 가식, 굴욕, 도회, 비굴. 자, 이러한 것에 숨어 사는 것이 조선인의 가장 유리한 방도고 현명한 처세술이라는 거야. 지금의 시대에서. 지금은 어떤 시대죠? 일제강점기에. 그리고 여기 중략된 말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근데 이러한 어떤 유리한 생활 방도와 현명한 처세술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기 중략된 부분에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봉건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사또라든가 이런 관리들한테 이 평민이나 천민들이 막 구슌구슌 거렸잖아요. 이거는 이미 거기서부터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권력자들을 두려워하고 되게 비굴하고 가식적으로 행동하고 당장의 급한 어떤 욕만 면할 수 있는 그런 미봉제계 태도로 우리나라 이 조선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는 지금 이 갓장수랑 대화하고 나서 우리 이 조선인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되게 비굴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더라. 자, 그래서 동시에 연민도 있지만 그 약간의 뉘앙스를 보면 비판의 뉘앙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게 장면마다 지금 여기는 갓장수에 대한 이야기지만 다른 어떤 하나하나의 조선인들을 또 보게 되는 사건들에서 계속해서 그들에 대한 연민과 비판이 드러나 주셨으면 좋겠어서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시면 45번부터 자, 51번까지 혹시 질문 없나요? 자, 없으면 얘는 요 정도 넘어가고요.